이제 투자는 먼 앞날을 보고 하는 거라서 오늘 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거도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회에 얼개는 안 좋고 관세 피해를 보는 기업이 오늘 기술적으로 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르면 그때 좀 줄여서 펀더멘탈 좋고 얼개 좋은 기업으로 교체 매매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투자교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샘 서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 4시 몇 분인가요? 언제 그 블룸버그에서 속보로 지난 주말에 열렸던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중 관세 협상 결과가 속보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 보복 관세가 뭐 최근에 많이 이제 급증한 거라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기는 되진 않죠. 지금 유예되어 있는데 하여튼 145인 거를 110%를 줄여서 이제 30%로 보편 관세를 만들었고, 이제 중국은 이제 125%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던 거를 똑같이 110%를 줄여서 10% 보편 관세를 물리는 걸로 이렇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트럼프 1기 마지막 무렵에는 관세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 2차 전지에 대한 관세, 전기차에 대한 관세,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 부과하느냐, 보편 관세 30% 더하기 태양광은 50%, 전기차는 100%, 펜타닐 제조와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일부 화학 제품들은 20% 추가. 그러니까 펜타닐 관련된 거는 10,000원 수출하면 관세가 이제 30% 더하기 25%니까 그러면 55% 이렇게 되고요. 물론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전기차 관세, 배터리 관세, 그리고 태양광 제품 50% 관세, 이건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펜타닐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만든 그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관세를 타결한 배경을 보면 서로 못 견디죠. 서로 못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협상을 타결한 협상하는 장소도 미국 대표단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고, 물론 중국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 거리가 훨씬 미국보다는 짧겠죠. 스위스하고 중국이 뭐 거리가 멀지 않죠. 그렇게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점, 끝나고 나서 미국하고 중국이 동시에 이렇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호재는 분명합니다. 호재가 분명하고, 이것은 그동안 그 미국 시장을 3월 이후에 제법 많이 급락시켰던 주가를 일시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말에 회담을 한다는 게 알려진 터라 주가의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됐을 거다라는 것도 그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생각보다가 타결 내용이 빨리 발표가 됐고 이틀간의 협상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터나 일부 외신들은 이번에는 특정한 숫자의 합의에 이르지 않고 다만 원론적인 서로의 주장만 반복했을 거라고 추측 기사들을 외신들이 쭉 썼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제법 일 열심히 했다,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해 줄 만합니다. 그래서 선반영했던 것보다가 조금 더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오늘 반영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일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그러면
그분들 금방 생각나는 게 그러면 관세 피해자로 사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없던 관세가 30% 생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30%까지는 아니었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뭐, 품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10에서 한 25% 그 사이에, 뭐, 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 물리고 있었는데, 관세를 안 물린 품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 물리는 것도 많이 있었더래서, 30%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를 물리는 것이 얼마 전에 타결된 영국에 대해서 10%가 보편 관세를 물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 일본 이런 쪽에도 중국보다는 중국하고 영국 사이 그 어디쯤 20% 뭐 그 정도 선에서 보편 관세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 우리나 일본, 캐나다, 뭐 멕시코,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대미 흑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어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물가 인상분은 여전하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100% 넘는 관세는 실현되지도 않았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을 얘기했다가 정말 그 다음 차악을 얘기한 거라는 거죠.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에. 아마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중국에 대한 30% 보편 관세도 많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고 나면 가장 그 친한 영국에 대해서 10%를 물렸으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중간에 있는 중국은 견제해야 될 나라니까 30%, 그 다음에 우방국인데 중국하고 덜 친한 우방국, EU, 우리, 일본, 뭐 이런 나라들하고는 한 15%에서 25% 사이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파월 의장은 아마 100% 관세를, 145% 관세를 상정하고 이번 연준 회의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평균에서 중국 포함해서 전체가 한 20% 정도 없던 관세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 매크로에 미치는 펀더멘탈 영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오늘 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장기적인 어떤 매크로 우려를 여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스탠스가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중국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중단을 이야기했고, 미국은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협박을 했던 터라 아마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리스크 이거는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이슈 때문에 펀더멘탈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던 알리바바나 혹은 또 저희가 공부하는 기업, 이건 작은 기업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장 폐지 리스크는 많이 줄어드는 것을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에 대해서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뉴욕주 연금이 알리바바 보유 지분을 절반을 팔았다고 그래요. 판 이유가 상장 폐지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되돌림 현상이, 그러니까 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주식은 또 미국에서 상장 폐지돼가지고 홍콩으로 이거 이전돼 오면 수급이 또 꼬이니까 그래서 또 주가가 떨어졌고 했던 거예요. 그게 급속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도 있겠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서로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미국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상장 폐지한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안 갈 가능성이 커요. 원래 서구인들은 다른 나라에 돈 잘 버는 회사, 지분을 투자해서 돈 버는 거를 능사로 여기고 아주 그들의 장점인 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막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이틀 만에 숫자에까지 합의에 이른 거를 보면 트럼프가 늘 주장하는 대로 나는 시진핑하고 친해요 하는 게 어느 정도 정말 이 정도는 많이 서로가 진짜 제법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좋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측면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관세와 연관돼서 내린 기업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총이 작은 기업이고 관세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렸던 기업들은 이번에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따라서 올라갈 거여서 관세 뭐 관련이 있니 없니 이거하고 관련 없이 모든 주가가 오늘 밤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시장도 오늘 그래서 발표가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폭을 키운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반도체 AI 산업을 둘러싼 하드웨어 경쟁을 위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뭐 엄청난 치고받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5월 15일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어떤 그 AI 반도체 수출 규제 프레임워크, 그게 이제 발동될 날짜가 곧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미국 행정부에서 새로운 규제는 아직 안 내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사양에 맞는 약간 미국 규제 기준에도 부합한 반도체를 새로 설계해서 납품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그 반도체 섹터 쪽에서도 약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제가 약간 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이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식만 오르고, 그동안에 이제 지수에 반도체 주식이 안 오를 동안에 지수를 견인했던 장기적으로 얼개가 좋은 기업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조정받으면 조사하면 되죠.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 관세하고 직접 피해돼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은 오늘 좀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관세와 무관하게 펀더멘탈이 점점 좋아지는 얼개 좋은 기업들은 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오늘 올라갈 때도 여전히 좋아요 하고 그냥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단기 시장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건 또 봐야 돼요. 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간이 만든 위기는 반드시 서로가 극복이 된다는 그 교훈이 이번에도 맞았고요. 다 극복된 거 아니에요. 다 극복된 거 아니고 여전히 펀더멘탈 우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재료 가치가 소멸되고 나면 또 슬슬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들, 경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우려할 거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지, 이거는 오늘은 조금 희망이 있어 보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또 시장의 톤들이 무겁게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바뀔 거냐? 여전히 관세는 남아있지 않느냐.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관세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이 내고 있던 그 세금보다가 더 많이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은 얼마 전에 100% 관세 이럴 때는 비유를 하자면 야구 방망이로 얻어맞다가 지금 요렇게 됐잖아요. 이제 야구 방망이 수준은 아니고 바늘로 송곳으로 콩콩콩콩 막 전신을 찌른 같은 이런 장기적인 가계의 지출에 둔화를 초래할 어떤 물가 인상을 경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CPI가 발표되죠. 발표되는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 그 지표가 소매 판매는 뚝 떨어지고 가령 물가는 CPI는 올라갔고 이러면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어요.
이제 투자는 먼 앞날을 보고 하는 거라서 오늘 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거도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회에 얼개는 안 좋고 간세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오늘 기술적으로 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르면 그때 좀 줄여서 펀더멘탈 좋고 얼개 좋은 기업으로 교체 매매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시장의 호재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미국 시장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펀더멘탈이 좋든 나쁘든 다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반영하고 나면 내일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전히 미국에 없던 관세가 생긴 거니까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20% 정도 물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영국도 없던 관세, 보편 관세가 10% 생긴 거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 10%는 절대로 양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없던 관세,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나라들에 있어서 무관세로 들어오던 제품들이 관세 10%를 얻어맞는 거고, 주별로 판매세까지 한 7%, 평균 7%를 부담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는 업자가 10,000원에 판매한 거를 미국의 소비자들은 관세 최소한 영국 제품은 11,000원 더하기 주별 세금 7% 11,700원에 사는 거고, 그거는 작년 같았으면 1,700원에 사던 거를 지금 11,700원에 사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은 소비 여력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그 태조 혹은 또 관세와 영향이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악재가 많습니다. 미국 관세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제로로 돌려놓지 않을 거예요. 러트닉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10%는 무조건 받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일시적으로, 오늘은 그냥 돗대기로 다 올라갈 것 같거든. 제 생각에. 이럴 때 이제 관세 영향이 있는 거는 골라야 된다라고. 그때, 그런데 오늘 올라도 이제 그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이라든지 혹은 또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다른 궤적을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편해졌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분들 뭐 심하게 막 마음 변동성 크게 마음고생하던 구간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미국 소비자들이 뭐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았다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진짜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바늘로 콕콕 찔리거나 작은 해초리로 얻어맞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시장으로 변했을 때 여전히 관세에 노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